네, 시장의 부진 속에 오늘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의 픽 출발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전장의 흐름부터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전장 한마디 어떤 포인트를 보셨을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의 부진, 이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관망하자라고 코멘트를 주셨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럴 땐 관망이 답인 건가요? 뭐 현금을 미리 마련하셨다면 더 좋고, 음.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일단 이번에 2,800선이 무너지는 건 조금 다르다. 네. 분명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 수급으로 밀고 올라왔는데 최근 매일 외국인 수급은 계속 매도 맞아요. 쪽으로 토해내는 수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도 둔화되고 있고 매수 주체도 부재하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뭔가 방향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미리 마련해뒀다면 가장 좋지만, 뭐 현금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뭐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단 매수 주체가 부각할 때까지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제처럼 이렇게 약한 반등에 들어올 때도 현금을 조금씩 늘려서 어쨌든 시장이 변화에 대응해 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오히려 현금화하면서 좀 지켜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걸 저희가 잘 참고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섹터 안에서의 흐름은 어떤 게 포착이 되었을까요? 업종 흐름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사님은 실적주에 대해 코멘트를 주시는데요. 오늘 대거 실적이 쏟아지고 내일도 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조정은 기회다라고 주셨어요. 실적주 오늘만 섹터로 보면은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뭐 전선 등이 있고요. 근데 또 오늘 나오는 건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실적주를 상반기에 봤던 게 음식료, 화장품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눈여겨보시고 기회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저는 뭐 하반기 음식료, 화장품은 그렇게 큰 기회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종목을 고르기 쉽지 않고요.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LG노텍 같은 경우 어제 발표한 실적 보면 컨센서스의 거의 한 70% 이상이 더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해서. 네, 뭐 일단 뭐 차익 매물은 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3분기에 실적이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IT 부품주 앞으로 실적이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조정은 오히려 우리가 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정이 온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오늘 만약에 수급적인 이유로 떨어진다면 뭐 한 타임 더 기다려볼 수는 있겠으나 사야 되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주는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고 향후 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뭐 전선, 반도체, 그다음에 IT 부품, 뭐 그다음에 뭐 굳이 찾아보자면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뭐 이 정도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상반기에 너무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옥석을 좀 가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부품에 대해서는 이사님이 꾸준히 이야기를 주셨어요. LG 이노텍을 통해서 호실적 확인했고요. 여기에 또 3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코멘트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하락에 머리 싸매지 않고요. 한 발 더 내다보는 전략, LG 이노텍 이야기처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향했을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AI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연관성. 트럼프의 트레이드. 이 이야기가 2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선의 영향권에서 쉽사리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락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다음 주나 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AI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AI와 트럼프의 연관성, 어떤 수혜 아니면은 좀 부담 어느 쪽으로 오늘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그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는 꼭 한번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 전체가 지금 트럼프가 AI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얘기한 것이니까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 나타난 조정의 근본이 뭡니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빠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AI가 수익성을 잘 못 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AI가 지금처럼 싼 가격에 모두에게 공급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좋은 서비스를 쓰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염가에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생각보다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여전히 보급되는 추세니까 이렇게 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돈이 안 되는 산업에 기업이 그렇게 돈을 쓸 리가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트럼프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AI를 주제 삼아서 여기에 플러스로 트럼프와의 연관성 저희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CT 이야기예요. AI와 트럼프의 연관성이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걸 제가 여쭤봤었는데 ICT는 좀 어떨까요? 네, 뭐 ICT가 어떻게 보면 이 AI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그와 관련된 서비스,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트럼프 1기 때는 IT 종목군들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의외로 지금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중국과 가장 격차가 나지 않는 것 바로 ICT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쪽이 거의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 자료니까 올해 자료가 또 나올 텐데 올해 자료가 나오면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남의 데이터도 마구 가져다 쓰다 보니까 실제로 AI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 자연어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없고 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설계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미국과 비등비등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표적인 바이두의 자연어 처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은 구글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체들의 실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거의 그에 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언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 쪽에 더 많은 연구 여력을 쏟아붓고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트럼프는 기존에 이미 잘 커가고 있는 그런 대형 빅테크 종목군들을 육성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새롭게 개발되는 업체 혹은 중소업체 그다음에 자신과 조금 맞닿아 있는 자신에게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 ICT 쪽에 전반적으로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러 서비스 기업들이 물론 장기적으로 성장하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은 그쪽으로 향해 있진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부통령으로 지명된 사람은 뭐 빅테크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나타난 빅테크의 하락에는 이런 요소들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대비했을 때 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혜택이나 내가 누림이 있어야 잘 샀다, 잘 투자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투자, 그에 따른 수지타산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투입 비용이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수익은 좀 미미합니다. 사실 간밤에 주가 AI 쪽 하락할 때 AI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생겼다. 이걸 타파하려면 굉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은 부재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나 지금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1트릴리온,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가 들 거다, 뭐 1200조 정도가 들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샘 알트먼은 한 2029년까지 9천조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천조니까 엄청난 돈이죠. 뭐 근데 전 그 이상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정부 재정을 갖다 쓰고 뭐 네. 채권을 발행하고 해서 중소형사들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미 빅4, 소위 얘기하는 아마존,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전체 지금 투자 금액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쪽에 계속 돈을 밀어넣고 있는데 구글이 이 실적,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나온 게 의외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돈을 전혀 벌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정말 뭐 기업인데 뭐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대중들에게 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무한정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뭔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무한정 계속 자원을 투입해서 돈을 쓸 수는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도 속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전기차도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이제 캐즘이라는 게 왔듯이 AI 쪽도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발전하고 이쪽에 무한정 돈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조금도 안 주고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모든 기업들이 그것도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그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도 지금은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파십에 말씀드리지만 AI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텐데 지금 시장의 고민은 이렇게 계속 투자 비용들이 늘어난다면 그에 대응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할 때가 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야 이에 따른 저희가 투자를 또 확대할 수도 있고요. 많은 자금이 또 몰릴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투자 비용 대비 버는 돈도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 AI를 향한 시선 열어보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지금은 집중되고 있고 서비스 쪽은 정책 방향이 향해 있지 않다라고 앞서 언급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보다 서비스라고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쪽에서 뭔가 우리가 버든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이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팔란티어 주가도 같이 좀 연동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런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가 동향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좋고 지금 팔란티어를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더 고도화하거나 서비스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쪽을 투자할 때 너무 엔비디아만 집중하지 말고 물론 엔비디아도 주종 나오면 사야 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제한된 하드웨어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가도 이제는 좀 주목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AI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핵심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럼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뭐 메타, 엔비디아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삼성전자 좀 눈에 띄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지만 주가 하락을 피하고 있지 못해서 키 맞추기로 하반기에 더 오를 거다라는 말은 있는데 투자 포인트요. 네, 뭐 지금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엔비디아 연합이죠. 네. 뭐 지금 뭐 TSMC나 하이닉스 같은 거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뭐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지는데 근데 하드웨어도 어쨌든 필요하단 말이죠. 아예 하드웨어 없이 서비스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추가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살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삼성전자를 언급드리는 건 그 엔비디아 연합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챗GPT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메타도 의외로 지금 LMM 모델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민주당 지원자이기도 하고 기업의 성향 자체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AI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기업들이 아닐 경우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메타도 장기적으로 서비스 기업으로서는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 이런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뭐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 안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글로벌 두 기업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까지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